네, 월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얘기할 게 진짜 많죠? 네,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이틀 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 오늘 장 보면서 그나마 상승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중간에 보면은 막 떨어지고 있다가 또 막판에 반등하고 그리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우가 장중에 355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조용한 장세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오늘 그리고 이제는 FOMC 기다리는 오늘 더욱더 이 소장님의 한마디, 소장님의 예언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러지 마세요. 소장님 어제 많이 주무셨어야죠. 오늘 밤 새시고 또 내일 아침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네. 저희가 분장실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요. 근데 FOMC 때문에 걱정돼서 또 잠도 못 주무시고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통화정책 회의까지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저도 애널리스트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냥 FOMC 보고 이제 다 미운 거예요. 산타 랠리고 사탄 랠리고 간에 사탄 랠리 괜찮은 예, 사탄 랠리. 이 이름이. 산타 아니면 사탄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올 연말까지 봤을 때 뭐 오늘 이제 FOMC 회의 열렸지만 내일 이 시간쯤 되면 우리가 결과를 알겠죠. 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어쨌든 불확실성 제거로 갭상승 정도는 가능하다. 어제도 똑같은 예언을 해주셨네요. 예,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산타랠리가 이제 뒤늦게 시동이 걸렸네 이런 거보다는 올랐을 때 좀 상처를 줄이는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팔고 쳐다보지 말고 예, 그다음에 우리 라이징 스타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모터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전기차에 그야말로 그냥 요즘 말로 네임드 돼 있는 종목인데 네. 골드만삭스에서 팔아버리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대형주, 우량주, 블루칩은 우리가 그야말로 한동안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장세가 됐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이제 피킹은 이제 저희한테 뭐 의존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장사 시장 잘하시네. 상황이 이제 변하면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수익률을 챙기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풀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자, 번째 오늘 인터뷰.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죠. 첫 예. 번째도 FOM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웰스파고의 마이크 마요입니다. FFR, 이 기준금리죠. 0.25%포인트, 그리고 IOER, 이게 지준율인가요? 예, 지준율 0.2%포인트 인상, 성명서, 스트롱 문구를 순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또한 4분기 GDP 하향하는 설명도 들어봐야 된다. 이제 네. 하도 기자들이 월가 이제 애널리스트들한테 FOMC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하기도 이제 귀찮아가지고 자기들 용어를 막 써버리는 거예요. FFR은 Federal Fund Rate에서 이제 연방 기준금리인데 25% 퍼센트 포인트. 예. 무조건 올리고 그다음에 IOER은 뭐 명예코 얘기하신 대로 그 인터레스트 온 익세스 리저브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도 0.2%포인트 이제 올린다. 현행 2.2%인데요. 이걸 2.4로 이제 인상한다는 거고 사실은 모두가 FFR 그러니까 Federal Fund Rate 그 연방 기준금리에만 관심을 가졌지 요 IOER에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네. 지난 11월 FOMC 당시에 약간 예고편격으로 살짝 언급이 IOER도 우리가 손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생소한 단어를 꺼내면서 그것까지 손대면 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언급만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이제 손대가지고 결국은 초과 지준율에 대해서 불이하는 이제 이자도 0.2%포인트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약간 연준은 이번 올해까지는 내가 마이웨이를 가겠다. 갈 길 간다. 긴축 의지를 유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사실 봐야 되겠죠. 그럼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에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미국의 GDP는 상저하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3분기에 너무 높게 나왔어요. 좋았어요. 4%. 네. 가능한가요? 진짜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신흥국이라면 솔직히 그러니까요. 가능해요. 예, 급속 성장을 예. 하니까. 근데 선진국이고 그리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2%도 감사하다라는 이 실정에 그러니까요. 4%라니요. 그건 대단한 거죠. 예. 예. 사실은 3분기 미국 GDP 성장률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이것도 낮아요. 그렇죠. 제롬 파월이 얘기한 중립도 아니고 더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3분기에 너무 슈팅을 해서 4분기에는 좀 약간 이제 다시 꺾일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GDP가 하향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이것 설명도 들어봐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마이웨이를 가면서도 약간 좀 이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야
우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또 독선적인 금융기관은 아니야. 다 살피고 있어. 이제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웰스파고의 이제 마이크 마이어도 너무 물어보니까 이제 야 그냥 우리 용어를 막 쓰면서 물어보지 마요라고. 예, 나는 이제 점심에 물어보지 마요. 네, 네. 마이크 마요. 점심에 그 치킨 마요를 먹어야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지 마요라고 그죠, 하니까 괜찮았죠? 제가 더 좀 드립이 후졌다는 네. 느낌이. 아, 저 센스 괜찮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 그럼 스트롱 인정합니다. 문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FOMC는 이제 소장님도 항상 몇 번 나왔고 단어 하나를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 스트롱 문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스트롱이 약간 마드릿이나 마디스트로 약간 좀 내려간다고 보는 게 사실은 연준의 통화정책 성명서가 어떤 외교 문구처럼 단어 하나하나 좀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어떤 임팩트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전에 FOMC 성명서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스트롱 페이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마주릿이나 마디스나 이렇게 좀 약간 내려잡을 공산이 가능성이? 크다. 근데 시장은 어쨌든 연준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얼마나 금리 인상을 자주 할지도 지금 네, 왜냐하면은 관건인데. 12월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그렇죠. 내년에 몇 회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예. 관련된 코멘트 이어서 좀 보도록 예. 하죠. 베런즈 수석 컬럼니스트 랜달 포시스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연준 입장 9월 버전. 월스트리트저널 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3월과 6월 2회 그리고 시카고 선물거래소 CM에 따르면 내년 4분기경 1회 후퇴 중이다. 자, 이렇게 분석 내놓으셨습니다. 후퇴 중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근데 이 랜달 포스티드 이 분이 사실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사진이 영정 사진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해맑으신데요. 예, 흑백으로. 죄송하게 됐는데 본인이 사진을 안 찍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근데 현재 시장에 반영돼 있는 네. 왜 지금 FOMC를 앞두고 저렇게 시장이 막 그 변동성을 막 보이고 거부 반응을 보이냐면 그동안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 약간 약한 모습 보이고 비둘기파적인 어떤 날갯짓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9월 버전으로 내년에 무조건 3번. 아하.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재 프라이스드 인 돼 있는 시장에 있는 선반영돼 있는 내년 3번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깨지면 두 그걸로. 번이든 한 번이든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감동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연준의 이 그 경제 전망이 3, 6, 9, 12월 1년에 4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9월 이후에 10월, 11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어도 이제 시장에서는 아니야. 기다려야 객관적 돼. 데이터는 9월 달 걸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12월에 이번에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전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9월 버전이 저렇게 현재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이제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동안의 하방 포지션도 청산되면서 이제 튀어오른다고 저는 예상하는데 이제 9월 버전은 저렇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서베이를 보면은 이게 내년 금리 상반기 인상, 몰아서 이렇게 보는 네, 건가요? 3번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3월, 6월 2번. 그다음에 이제 CM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방 그 채권 금리 같은 것을 네. 현실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년 상반기에 못해. 올해 12월에 일단 금리 인상을 하긴 하는데 당분간은 못해. 내년에 이제 4분기 들어가지고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거야. 이제 이렇게 많이 후퇴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또 물가잖아요. 근데 네. 오늘 또 유가 7% 떨어졌어요. 이것도 뭐 일부러 팬다 뭐 이런 루머도 있잖아요. WTI의 유가가 $50 깨진다는 건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예. 더군다나 지금 북반구의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남방의 수요도 많은데 이제 이미 유가는 어떤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정말 저는 이게 $100 넘었을 때도 시황을 했었는데 그때가 너무 옛날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50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할 거라고는 저조차 생각을 누가 많이 안 했는데. 상상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민지 앵커 제가 시황 들으니까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에너지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또 초래했잖아요. 네. 네네. 그 뭐 엑소모빌 비롯해가지고 그 원유주, 정유주가 원래 시총이 또 크잖아요. 네. 사이즈가 크니까 충격이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약간 왜곡되는 효과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은 그 재고 평가 손익이 이제 또 마이너스가 폭이 커져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사람으로 치면 혈압과 같아가지고
너무 고혈압이어도 이거 좀 다이어트하고 좀 위험하니까 살을 빼야 되고 너무 저혈압도 저혈압이어도? 이게 또 기운이 없어서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유가가 사람이 먹는 지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방기가 없는 걸 자꾸 먹으면은 혈압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혈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입장에서 다이어트를 또 시킨다? 트럼프 말대로 사람 죽으라는 거냐 막 이제 네. 이게 가능한 유가 거죠.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트럼프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자율성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나오고 예.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의 그레그 발리에르입니다. 파월 의장, 트럼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갈 길 간다. 마이웨이. 금융시장, 연준 정치 조직화 비판에 정면 승부 아닌 전방 주시 택할 것이다. 트럼프가 또 트윗질을 했죠. 트윗질이요? 대미 합중국 대통령한테 트윗질이라고. 죄송합니다. 트위터를 쓰셨죠. 대중과 소통, 예. 내도 한번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뭔가 불쌍하다, 짠하다라는 느낌이 파월 의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뽑아놓고 연준 의장의 지위가 상당히 높고 아무래도 지위가 있다 보니까 권력도 있는 자리인데 지금 세계 금융 대통령이에요, 네. 진짜로. 근데 전 세계. 그 모든 것을 요즘은 상실한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사실 그 외신을 보면은 사진을 이제 많이 보는데 예. 네. 그 요즘에는 사실 뭐 다 유튜브로 동영상도 보고 이제 뭐 사진이 워낙 저작권도 다 풀려가지고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포브스나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기사를 쓸 때 사진을 올리는 거 딱 보면 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는데 요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진은 다 약간 초점 이런 눈동자 아니면 어깨도 약간 이렇게 축 처져 네, 있고. 어깨를 이렇게 펴주고 딴 데를 보고 있거나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 네. 거 보면 진짜 이제 이 사람이 많이 지금 수세에 몰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마이웨이를 간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금리 인상은 밀어붙인다. 여기까지는 월가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럼프의 비판에 본인이 굴복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금리 인상도 우리는 일단 모든 것을 언더 컨시더링 한다. 고려해 두겠다.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나오면 또 비판할 사람들이 있어요. 저 또 트럼프에 무릎 꿇었네. 그러니까요. 저것도 저 공무원이라고 또 대통령한테 또 뭐 굽히네. 뭐 별정직이라고 이제 눈치 보내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정면 대결이 아니라 그냥 전방을 주시하고 마이웨이를 간다. 과천 그 경마장에 가면 여기 옆에 가리고 이제 말들이 앞만 보고 뛰는 약간. 근데 이게 트럼프 비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뭐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이거 투자자들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야 뭐 어려워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이러는데 본인 혼자 마이웨이 간다는 것도 사실 트럼프 트위터가 뭐 큰 일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 연준이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예. 얘기하잖아요. 그 지표 의존적인. 근데 이제 뭐 지표를 보면은 이것도 역시 컵에 물이 반 있는 것처럼 어떤 걸 보면 되게 좋고 어떤 걸 보면 진짜 내년 경기가 심각할 정도로 보이고 또 유가 같은 거 보면 진짜 거의 이제 리세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인데 네.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는 어떤 원칙을 상기해 본다면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해 마지막 FOMC니까 올해 경기는 좋았다. 어떤 성과 위주로 이제 우리 연준도 경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잘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역설적이지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압박하는 이상에서는 제롬 파월도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를 섞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 사업가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MB 정부 때도 그랬고 뭐 이 트럼프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예. 뭐 하다 안 되면 안 됐네 죄송합니다 끝나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되면 내 집 날라가고 내 식구들 길에 나앉고 처갓집도 다 망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안 되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트럼프는 지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내일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반응까지 궁금한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보다 꼼꼼하고 빠른 분석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짧게 해보고 갈게요. 도이치방크의 파라그 파트입니다. 12월 급락장의 특징은 거래량은 줄고 변동성은 확대되고 지난 2010년 EU 재정위기 이후에 가장 큰 비율이다. 지난 통계 회복에 140일 혹은 20주가 걸렸다. 자, 시장 한번 좀 짧게 분석을 해보죠. 그 요분이 저 시화공단 같은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인데 예. 근데 이분이 그 어떤 그 금융권 애널리스트 중에서 유명한 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12월 급락장 이제 뭐 지금도 ING죠. 현재 진행형인데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변동성은 커지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거래량이 많으면 변동성이 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 속에서 시장을 막 왜곡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그 HFT라고 그러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고빈도 매매가 지금 시장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거래를 피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런 단타꾼들이 지배하지 않는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그 거래량은 낮고 변동성 높은 이 비율이 그 피그스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있었죠, 이제, 유럽에서. 유럽 그 재정 위기 이후에 가장 큰 비율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든지 그런 혼란은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2010년 이후로 가장 커진 이런 거래량은 작고 변동성이 커진 이 비율이 증시 역사를 봤을 때 회복하는데 140일 혹은 20주가 걸린다 이건데 그럼 지금 내년 어린이날까지 지금 예. 저도 우리 집에서는 어린이인데 네. 어린이날까지 자, 마무리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걸릴 것 같아요. FOMC 후에 그나마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길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예. 마무리해볼까요? 내일 저희 글로벌랩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소장이었습니다. 네.